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4년 차에 최근 임신을 하게 된 예비맘입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그 흔한 고부 갈등 같은 건 한 번도 없었을 만큼 저희 시부모님은 아주 상식적인 분들이세요. 물론 저 역시도 그에 맞춰 잘해드리려 노력했고요. 거기다 제가 시부모님께 잘하는 만큼 남편 역시 저희 친정부모님께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라 아주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친구들이나 주위에서 시월드해도 저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나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올해 초 남편과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민 생활을 나갔던 신혼부부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부터 평화롭던 저의 결혼 생활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3살 위 누나로 원래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소개로 만난 지금 심해부와 눈이 맞았는데 한참 전부터 캐나다로 기술 이민 준비를 하고 있던 심해부를 따라 넘어가게 케이스입니다. 저희 결혼식 때 잠깐 와서 얼굴 본 거 말고는 신우와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어요. 저는 이민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영주권을 따는 거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3년이 지나도 영주권이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일을 쉰 것도 있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민 정책도 꽤 많이 바뀌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대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시부모님께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긴 했어도 거기서 생활하는 게 녹록치만은 않았었나 봐요.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계속 있으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라네요. 매년 2천만 원이 넘는 돈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비자를 연장하는 뭐 그런 방법이라는데 그럴 만한 돈이 있을 리가 있나요? 아무튼 그렇게 돌아온 신혼부부의 상황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 아무런 기반이 없다 보니 본의 아니게 한동안 시부모님 댁에서 신세를 지기로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안타까운 이민 사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시가에 얹혀 살기 시작하면서 신우가 저한테 보여준 강압적이고 갑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둥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랄 맞은 성격이라도 갈등 없이 잘 지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신우에게는 적응이 영 안 되더라고요. 신우 올케 사이라는 게 뭔가요? 굳이 따지자면 손윗사람과 손아랫사람 정도 아닌가요? 그런데 신우이는 자기가 마치 제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 같으면 힘든 상황에서 친정에 얹혀 살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돈 모아서 분가를 하고 싶어 했을 텐데 우리 신우는 그런 생각은 아예 없어 보였습니다. 다행히 심해부는 그런대로 생각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한국에 오자마자 좀 쉬라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요리사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더군요. 하지만 신우이는 정반대였어요.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다는 말만 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 싶다는 이유로 집에서 탱자탱자 놀기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 시가에 갈 때마다 신우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그럴 때마다 저한테 자꾸만 집안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동안 시부모님께서 저한테 시집살이 비슷한 것도 시키신 적이 없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나대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도 처음에는 군소리 안 하고 하긴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누이가 없을 때도 대부분 제가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이전에는 집안일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어요. 설거지를 하거나 과일을 깎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신우가 저한테 명령조로 시킨 집안일의 정도가 점점 지나치더라고요. 한 번은 저한테 걸레를 던지면서 거실부터 각 방들을 닦으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신우를 보고만 있었죠. 주방에서 나오시던 시어머니께서 상황 파악을 빠르게 끝내시더니 신우이를 혼내시더라고요. 네 올케가 여기에 와봐야 몇 번이나 온다고 걸레질까지 시키냐며 여기서 직접 살고 있는 네가 하라면서 걸레까지 쥐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어머님의 지원 덕에 결레질은 신우이 몫이 되어버렸네요. 걸레질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과일 깎고 있는 저를 째려보긴 했지만 무시해줬고요. 이후로도 신우는 작정하고 저를 못살게 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유는 간단했어요. 아무리 신우가 시킨다고 해도 제가 직접 판단해서 할 일은 하고 말 안 되는 건 안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거기다 시부모님을 비롯해서 남편까지 모두 제 편이었거든요. 돌아가면서 신우의 억지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다 보니 저 개인적으로는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신우의 불만은 더욱더 쌓여져만 갔을 겁니다. 신우 부부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대상포진에 심하게 걸리신 적이 있거든요.
처음엔 통원 치료를 하시다가 결국 증상이 심해져 입원까지 해야만 했죠. 이때도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월급은 비록 많은 편은 아니지만 복지와 근무 환경 자체는 엄청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간적으로 널널해요.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쉬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초반에는 자주 찾아뵙고 그랬어요. 거기다 한 번도 빈손으로 간 적 없습니다. 매번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젓갈이라던가 입맛을 돋구는 밑반찬 같은 걸 만들어서 갔어요. 아무래도 병원 밥이 맛이 없잖아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제가 자주 오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며 이렇게 자주 안 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아버님께 들었는데 아파서 엉망이 된 당신 모습을 며느리에게 보여주는 게 싫으셨대요. 그래서 그 후로는 어머님께 미리 전화를 드리고 기분이 괜찮으실 때만 병문안을 갔거든요. 문제는 이런 내막을 모르는 시누이가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가 아마 어머님이 퇴원하시기 며칠 전이었을 거예요. 오랜만에 다 같이 병문안을 갔다가 밖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누이가 슬슬 입을 털더라고요. 저더러 매정하답니다. 처음엔 챙기는 척 하더니 결국 시어머니가 아픈데도 신경도 안 쓰는 나쁜 며느리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또 시작됐구나.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런 들을 가치도 없는 소리를 그만할까 싶었네요. 아버님께서 한마디 하려고 하시길래 이번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눈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꾸도 하기 싫어서 곧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이 받자마자 스피커폰으로 전환을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병원에 자주 안 간 이유가 뭐였냐고 했더니 어머님은 당연히 당신 본인 때문이라 하셨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쉬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시누이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었는데 이왕 식구들도 다 모인 김에 한번 대화를 해보자고요. 신우는 살짝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형님은 어머님 병원에 계실 때 몇 번이나 찾아가셨어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역시나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날이 처음 병문안을 간 날이었으니까요. 이미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소연 비슷하게 몇 번 토로하신 적이 있거든요. 당신께서 아들 복 며느리 복은 참 많은 사람인데 딸년 복은 없는 것 같다면서 지 애미가 아프다는데도 어떻게 얼굴 한번 보러 안 오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심해부가 시누이를 쿡쿡 찌르면서 겁보라고 자기가 병문안 좀 가보라고 말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핀잔을 주는 게 보이더군요.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저도 알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알 거라고. 하지만 단지 형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만약에 제가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그때는 달게 듣겠다고 말이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저보고 잘했답니다. 자기 누나는 그렇게 한번 망신을 세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며 자기 말은 도통 안 들어먹어서 짜증이 났었는데 오늘 아주 속이 시원했다네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말을 꺼낼 때는 이게 맞나 싶기도 했거든요. 물론 도저히 참다 참다 폭발을 해버린 거긴 하지만 아무튼 언젠가 한 번은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고 지른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로 신우가 눈에 띄게 얌전해진 걸 보고 제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었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어버이날이 오기 전까지 말이에요. 지난 어버이날이 돌아오기 전 주말이었습니다. 신우가 난데없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어버이날에 뭐 해드릴 거냐 묻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버이날에 딱히 특별한 걸 해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외식하고 사고 싶은 거 사시라며 용돈 봉투 드리는 게 전부였죠. 그래서 그대로 말을 해줬어요. 대부분 이 정도 하지 않나요? 물론 형편마다 가정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 주변 다른 사람들도 다르지 않아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입에 거품을 물면서 어떻게 며느리가 돼가지고 푼돈 얼마 쥐어주고 밥 한 끼 때울 생각을 하냐대요? 아무리 시댁을 우습게 알아도 그렇지 최소한 정성과 성의가 담긴 선물 하나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면서 난리를 치는데 진짜 웃기지도 않더군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민생활 내내 돈이나 탔을 줄 알았지 제가 알기로는 생신날 선물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거든요.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시작했구나 싶어 뭐 좋은 아이디어라도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저한테 한다는 말이 요즘 시부모님 두 분 다 온몸이 뻐근하다고 자주 그러셨다면서 전신 안마기 하나 놔드리는 건 어떠냐네요. 처음엔 신우가 먼저 전신 안마기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최소한 비용을 같이 지불하자는 건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저는 거절을 했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주니까 제가 지금 편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저보고 전액 부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니 까놓고 말해서 신우가 시부모님을 모신다는 말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시부모님이 신우네를 데리고 산다는 말이 맞겠습니까? 누가 봐도 자기들이 얹혀서 사는 주제에 모시고 살아주기는 누가 모시고 살아준다는 건지 정말 뻔뻔해도 정도껏 뻔뻔해야지요. 심지어 시누이는 집에서 몇 개월째 탱자탱자 먹고 놀기만 하면서 시부모님에게 가끔씩 용돈까지 타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을 모아서 한국으로 금이환영한 것도 아니고 거의 무일푼으로 돌아와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으면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게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신안마기 운운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 운동을 좋아하셔서 주말마다 가까운 산으로 등산도 다니시고 건강하시거든요. 그리고 설령 몸이 안 좋으시면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때 불현듯 기억이 나더라고요. 시가에 방문했을 때 신우가 궁시렁거린 적이 있거든요. 자기는 침대 말고는 자본 적이 없는데 여기 한국에 와서 바닥에다 이불 깔고 자려니까 허리가 산산조각 날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님에게 침대 사달라고 조르다가 한 소리 듣고 조용해졌었는데 어버이날 핑계대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사내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에서 제가 미쳤다고 제 돈 들여서 몇백만 원이나 하는 전신안마기를 놔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는 이번에는 그냥 원래 계획대로 할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신안마기를 놔드린다고 해도 저희만 자식이냐고 형님도 반반 부담하시는 게 맞지 않냐고 따끔하게 한마디를 보탰더니 그때부터 신우는 입에 거품을 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너거리면서 자기 부모님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깟 전신안마기 하나 못 사드리냐고요. 아니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당사자인 제가 싫다잖아요. 근데 왜 자꾸 막말을 하시냐고 저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 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신우 입에서 저희 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오더군요. 딸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시집을 보냈길래 제가 이 모양이냐고요. 애초에 제가 욕 들어먹을 하등의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예상치 못하게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기 시작하니까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전부 다 쏟아내버렸죠. 나는 적어도 형님처럼 그 나이 먹도록 부모님 등골 빨아먹고 살지는 않는다고. 염치가 있으면 이제 그만 집에서 놀고 한 푼이라도 벌어서 독립할 생각은 안 하냐고 막 퍼부어 버렸어요. 몇 번이고 반박하려 입을 열다가도 제가 워낙 바른 말만 해대니 결국 혼자 씩씩거리다가 쌍욕을 하면서 끊어버리더군요. 너무 열받은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자마자 당장 사과하시라고 나한테 막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안 좋게 이야기한 것까지 전부 다 사과하라고 소리소리를 쳤어요.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면서 또 그냥 끊어버렸고 그 후로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성질 같으면 당장이라도 시부모님 댁에 쳐들어가서 이판사판 결단을 내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시부모님은 또 무슨 죄랍니까? 그리고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도저히 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주말이면 사우나에 가는 게 취미거든요. 들어올 때 맥주 좀 사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맥주와 함께 들어온 남편에게 좀 전에 신우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말했습니다. 남편 또한 엄청 화를 내면서 자기도 이번 일은 그냥 못 넘어가겠다네요. 당신은 가만히 있으라며 말렸습니다.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이죠.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기니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하곤 가까운 커피숍에서 만났죠. 어머님에게 지금까지 시누이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속상했던 일들을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 있었던 일들까지도요. 듣는 내내 어머님은 묵묵히 듣고만 계셨어요. 신우한테 마지막에 쌍욕까지 들었다는 말을 끝으로 저는 어머님에게 이제 시가에는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신우 때문이지 시부모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죠. 단지 저를 우습게 아는 것도 모자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까지 모욕한 시누이를 더 이상 보지 않는 길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다며 대신 어머님 아버님은 밖에서 따로 뵙는 걸로 하자고 했어요. 제 말을 전부 다 들으신 어머님은 긴 말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당신께서 다른 건 몰라도 딸 자식 교육은 완전히 망쳤다면서 저한테 괜한 마음고생 시켜서 미안하다 하셨어요. 그리곤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해주셨네요. 그렇게 어머님과 헤어지고 돌아오는 마음이 어찌나 불편하고 속상하던지요. 솔직히 어머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번에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 주면 다음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에게도 그런 제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놨더니 자기도 제 의견을 존중해 줄 거랍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저녁에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웬걸 문 앞에 시누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보자마자 잘못했다며 싹싹 비는데 순간 헛것을 본 줄로만 알았네요. 일단 들어오라고 한 다음 사정 이야기를 들어본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쎄 어머님께서 저와 나눈 이야기를 아버님에게 전달을 하셨고 시누이를 불러 추궁을 했답니다. 처음엔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했다네요. 하지만 4년 동안 저를 겪어보신 시부모님은 개념 없는 자기 딸보다 며느리인 저를 더 믿으신 거죠. 결국 이실직고를 받아낸 시부모님께서 대대적인 결단을 내리셨는데 그게 뭐냐면 저한테 사과하고 확실하게 용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집에서 내쫓아 버리신다 그랬답니다. 본인들도 아까워서 시집살이 한 번 안 시키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네가 뭔데 그러냐고 맹비난을 하셨다네요. 결국 자칫하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시누이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솔직히 진심으로 사과를 했던 아니면 급한 불만 끄자는 심정으로 사과를 했던 저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저와 신우 사이에서 시부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세상에 어느 시부모님이 자기 딸이랑 며느리 중에 며느리 편을 들어주시겠어요. 막말로 저희 시부모님이나 되니까 냉정하게 판단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신우의 사과를 받아들여줬고 그날 이후로 아직까지는 별탈 없이 지내고 있긴 합니다. 저한테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무시하거나 깔보지만 않는다면 저는 신우가 어떻게 살던 신경도 안 쓸 자신이 있거든요. 딱 지금처럼만 각자 존중해주고 일부러 시비 거는 일 없이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며느리의 입장이던 시부모님의 입장이던 간에 아니다 싶은 건 용기 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꼭 내시기를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